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소비 고용 지표 개선되면서 경기 침체 걱정이 완화가 됐고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특히 금리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 달러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하락해서 엔캐리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러니까 일본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의 주식을 일제히 팔고 주식시장 하락하고 그 자금이 넘어간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주요 대형주들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관련주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대규모 순매수 모처럼 했고요. 개인들이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는 그런 수급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때 대형주들만 올라가고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수가 지수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재료들 흐름이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엔캐리 자금 빠져나간다 이 걱정이 있었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샴 법칙, 그러니까 실업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런 데이터들 갑자기 올라오고 또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버블론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도장깨기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해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 주에 나온 소비 관련된 소매 판매, 고용,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그러니까 인플레, CPI, PPI 이런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걱정은 좀 오버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소가 됐고 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AI 관련된 종목군들 버블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수준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버블론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버블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돼서 좀 악재거리들 세 가지 정도 큰 발목을 잡던 요인들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표가 아침에 보여드린 지표니까 심플하게만 보여드리면 소매 판매가 소비 관련된 데이터인데 올라갔고 고용 이건 실업률 악화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는 데이터인데 이게 올라가나 보다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악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게 지속성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주간 이슈가 있어서 잠깐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걱정한 사항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데이터상 확인을 하게 됐고 또 시장이 워낙 폭락하는 동안에 돌이켜서 봤더니 미국에 있는 메가세븐 이 종목들의 어떤 PE를 따져보니까 이게 막 30배 중반까지 밀고 올라갔던 게 28배 수준으로 떨어져서 밸류 부담이 좀 상당히 완만해졌고 여기에 이제 헤지 펀드들의 S&P 500 포지션을 한번 봤더니 이게 투기적 포지션이라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상승 쪽에 베팅했다 내려가면 하락 쪽에 베팅했다 이런 건데 시장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가 겹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하락 쪽에 베팅이 있던 게 이제 상승 쪽으로 베팅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파생 시장에 장난이 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막 흔들릴 때도 계속해서 이제 자금이 유입이 돼서 떨어지는 물량을 받았지 이렇게 공포감에 따라서 시장을 투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괜히 신용 투자자들 물량만 털어먹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엔화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게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일본으로 자금이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 된 건데 이런 개념이 된 거에서 일정 수준 해소가 됐잖아요. 여기 이제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반등을 했고, 근데 엔달러 환율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던 게 반도체 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이제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이 과정에서 51선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다음 일정상 이제 월말에 있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까지는 시황이 만들어주는 호재나 악재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라든가 이런 게 다 지나가서. 그래서 일단 51선 돌파에 있는 현재 위치가 엔비디아에서는 되게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은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갔는데 이게 25만원, 15만원, 딱 가운데가 20만원이거든요. 하이닉스도 역시 중요한 이제 딱 마디까지 왔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20만 원 앞에서 좀 멈칫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수도 그렇지만 낙폭의 절반 되는 자리를 투자들이 일단 좀 경계하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 위치에서 일단 멈칫했고
하이닉스하고 약간 반대 시소에 있다라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흘러내렸는데 그렇다고 뭐 낙폭이 크진 않죠.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반도체가 주춤하다면 이제 투자자들은 반도체 주춤할 때 제약바이오 쪽을 또 쳐다보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힌트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 이 두 종목의 관계가 그대로 되는지 아니면 시소가 다른 쪽으로 선수를 바꾸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가 사실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당연시 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오늘 뭐 별다른 반응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라는 게 메인이라기보다는 우려가 완화가 돼서 엔캐리 때문에 빠져나갔던 이제 자금 그런 것들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온 거지 오늘 뭐 금리 인하가 메인 재료는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되게 많이 샀습니다. 개인이 무려 1조 4,500억을 팔았고 양시장 합치면 1조 6천억 원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형주가 오늘 무려 업종지수 2.3% 가까이 올랐는데 소형주 지수는 0.35%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급의 주인공이 외국인일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강하게 주도했다라는 거고 외국인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지수가 50포인트가 올라갔는데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한 60개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투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비율은 오늘 지수가 올라간 건지 아닌지 되게 재미없는데 이렇게 느낀 투자자들도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들이 어쨌든 1조 6천억을 팔면 저 중에 일부 자금은 다시 이후에 또 매수 자금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성주 쪽에 이후에는 조금 순환매가 돌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 오늘 장중에 선물 끝까지 좀 매수하려나 했는데 역시 막판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700 부근에서는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 이 근처에서는 조금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라고 외국인들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물 매수는 다행인데 막판에 되게 많이 줄인 걸로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시장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 이것도 외국인들은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9천억 원 넘게 우선주 포함하면 거의 1조 원이 이 두 종목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외에 이제 자동차주가 있었고 매도 쪽은 뭐 네이버 근데 삼성 SDI 이런 것들이 매도 상이긴 한데 규모가 별로 안 커서 오늘은 뭐 매도 쪽 종목을 의식하기보다는 그냥 매수 쪽에서 반도체 쪽에 집중을 했다. 뭐 그 정도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가 매수 상이었는데 역시 레버리지 쪽 매수 들어오고 삼성전자,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었고요. 특이하게 이제 하이닉스를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수에 되게 많이 포진했어요. 오늘 뭐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2차 전지 팔고 또 일부 반도체주도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반면에 매수 종목들을 쭉 나열해서 보면 제약과 바이오 쪽에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좀 요건 좀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인 것 같고 기관 투자들은 뭐 2차 전지 팔았는데 그 매수 쪽은 이 순위 밑으로 있는 거 한 20개까지 확장해놓고 포함해놓고 보면은 반도체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반도체, 외국인들은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업종별 특징이 좀 유난히 좀 강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미국은 이제 지표가 공백 구간이거든요. 지표 공백. 그러니까 막 뭐 물가 지표 뭐 나오고 하다가 한동안 이제 지표는 뭐 PC 나오는 거 앞두고서는 뭐 물론 뭐 제조업 지수도 이후 나오고 하여튼 이렇게 나올 텐데 당장은 굵직한 지표는 일단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뭐냐면 지표가 시황을 만들던 자리가 지나가서 이제는 종목들 개인기 구간으로 갈 것 같거든요. 당장 오늘 뭐 만기라서 이제 조금 변동성은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51선까지 온 거, 하이닉스가 낙폭의 딱 절반 만회한 위치, 여기서는 좀 매물이 나오려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조금 종목들별로 좀 순환이 도는지, 매도가 좀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많이 샀잖아요.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동안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수로 이어지면 아쉬운 건 이제 선물 매수가 확실하게 붙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이제 힘으로 막 이겨내줘야 이제 2,700도 넘기고 막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신용을 어지간히 털어낸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뭐 신용 털러 내려갈 리는 없으니까 확률적으로는 낮은 편이라서 좀 외국인들이
여기서 좀 끌어주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같은 매수가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서, 이후에 좀 종목들이 조금 눈치 보기, 순환매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오늘은 대형주 장세였는데,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업종별 차별화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별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이거 사실 6월 때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오늘 다시 꺼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휴장일 때 나스닥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휴일 끝난 다음 첫 거래일에, 휴장 끝난 첫 거래일에 코스피 다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하이닉스는 첫 거래일에 가장 조금 오른 게 3%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7% 올랐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나라 휴장만 되면 시장이 강해져서, 이게 글로벌 증시의 최대 호재는 한국 증시 휴장인가 뭐 이런, 뭐 이게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될 리는 없는데 되게 독특한 패턴이 나오고 있어서, 뭐 요것도 뭐 한번, 뭐 통계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뭐 의미가 있어서 이런 거 가지고 대비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건 아닌데, 해도 올해 들어서 유난히 독특한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재미삼아 보시라고, 예, 이 내용 올려놨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까지는 몰라도 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